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김 기자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 성함이랑 똑같습니다. 진짜요? 네. 저희 어머니 신기하네요. 성함이 똑같아서 엄마는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별히 더 꼼꼼하게 네. 진단을 해드려야겠네요. 네. 자, ST팜이고요. 네, 13만 7,400원에 비중은 10%십니다. 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지금 한 40% 정도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한 1년 이상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조금은 기대를 하고 문의를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김정수 전문가님, 저희 어머니 성함은 같으니까 좀 더 우리 어머니 너무 꼼꼼하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시는데. 잘 봐주세요. 근데 이게 원래 스피드라서 되게 짧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는, 네. 30초 더 드릴게요. 특별히. 네. 네. ST팜은 이제 올리고핵산, 네. 원료 생산하는 업체예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RNA 뭐 관련돼서. 우리 코로나 때 뭐 모더나나 화이자 mRNA 관련된 백신 이거 유명해지면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ST팜은 동아그룹 있잖아요. 우리 조중동 할 때 네. 동아그룹. 동아그룹한테 동아줄 같은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너 하나는 내가 좀 성장주로 내가 좀 제대로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다른 자식은 모르더라도 너는 좀 명함은 내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동아 소시오그룹이 과거에 이 제약주에서 왕자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동아그룹. 네. 바카스 유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별로 얘기 안 하죠. 그쵸. 바이오 얘기하면은 삼바 얘기하거나 셀트리온 그룹 얘기하고 그다음 뭐 HLB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알테오젠 얘기하지. 요새 동아그룹 얘기하면 잘 얘기 안 하죠. 네. 그죠? 옛날에 근데 동아그룹하고 유한양행하고 녹십자가 우리나라 1, 2, 3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잊혀져 가는 거죠.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하죠. 상하죠. 네. 그리고 자기들은 뭐가 있어요? 힘이 있잖아요. 권력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 얘 하는 제대로 키워야겠다. 그게 이 기업인 거예요. ST팜을. 그렇죠. 그래서 ST팜이라 지금 1조 6천억 정도 됐는데 이 기업을 보면은 2018년도에 977억, 933억, 1241억 계속 적자에 났었잖아요. 네. 이게 길리어드 쪽에 들어가는 원료를 공급을 했었는데 길리어드 이 재료가 너무 좋은 거죠. 효과가 너무 좋아. 안 나. 아니, 한 번에 다 낳는 거죠. 그러니까 원료를 한 번 공급하고 끊기네? 그러니까 적자 나는 거예요. 효과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동아그룹한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동아줄 같은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승부수. 올리고핵산으로 전면전. 그래서 요때 동아그룹이 이 기업에다 돈을 많이 쏟아부어요. 그래서 가거든 있고 새로운 거에 투자를 하자 해서 반월 공장에다가 직원들 다 내쫓고 거기다 증설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요게 이제 코로나 이 mRNA 관련된 백신이 알려지고 그다음에 올리고 핵산을 기반으로 한 뭐 고지혈증 치료제도 막 나오고 인클란시나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유럽 업체 쪽에서 이제 많이 주문이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이 그래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이 돌아서는 이 기간 동안에 11만 7,400원에서 얼마까지 많이 빠졌었냐면 6만 9,400원까지 어마어마하게 빠졌잖아요. 반토막 났잖아요. 네, 네. 근데 바이오제약에서는 반토막은 약갑니다. 10분의 1 정도는 떨어져야 좀 심하게 빠진 거예요. 한 70%, 80% 정도는 빠져야 좀 어느 정도 빠졌구나. 네. 바이오제약은 보통 그 정도 빠져요. 그러니까 반토막 정도 바이오제약에서 반토막 난 거는 펀더멘털이 있지 않은 한 버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있는 기업이지. 네. 그죠? 근데 그동안 바이오제약은 인기가 없었어요. 배터리가 수익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CJ나 이런 기업들조차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배터리 가는 길에 어디 니들이 그리고 또 폐배터리 가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디 배터리 가는데 그러니까 인기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러다가 지금 배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먹었다. 네. 반도체 니들도 한번 수익 나라. 그리고 자동차 니들도 한번 수익 나라. 인공지능 니들 테마 많이 했는데 좀 다운되고. 그리고 바이오 가운데서 수익률 좀 터뜨리려고 하는데 산반은 좀 무거우니까 셀트리온 그룹이나 유한양행이나 이번에 AACR 나오는 애들 이제 한미약품 미리 땡기고 그리고 이제 에스팜 이런 주식들 쪽으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단가가 되게 높잖아요. 네. 13만 7천 원. 네. 추가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준으로 제가 7만 7천 원을 제시를 해요. 7만 7천 원. 이 가격 이하에서는
10% 선 정도 더 담으셔라. 만약에 저게 1,000만 원 정도 베팅되어 있으면은 72주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77,000원 정도에 잡으면은 130주 정도를 살 수 있어요. 그럼 평균 단가를 99,000원 정도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 10만 원 밑으로 맞추시라고. 네. 근데 그러면 77,000원이라는 가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게 뭐냐면은 ST팜이 적자에 허덕였을 때예요. 길리어드한테 싸대기 맞고 적자할 때 얻어 터질 때 동아그룹에서 이제 너희를 흑자로 전환시켜 주겠노라라고 했던 자리죠. 네. 지금 흑자 전환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저는 추가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평균 단가를 10만 원 밑으로 맞추면은 이런 거 수익 전환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비중이 10%시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라 말씀 주셨습니다. 77,000원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10만 원 밑으로 낮춰서 좀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네, 잘 한번 빠져나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